대학생 단기 알바. 대학생? 단기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죠. 대학생 역할을 잘해요. 네, 대학생 오늘 단기 알바. 찰떡입니다. 네네.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계신 이윤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있지. 살면서 뭐 그런 적이 있겠죠. 있지. 이 이야기는 증오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찾는 비밀 사이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이트. 윤지 씨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윤지 씨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알바를 구하던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괜찮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할 대학생 알바 구함, 일반적인 건데. 사무직 단기 알바, 초보자 환영. 경력도 필요 없고 사무직이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사무실에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 씨?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면접은 회의실에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과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력서 보니까 98년 12월 무인년 호랑이 21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태어난 시간은요? 네? 태어난 시간이요. 시간까지? 시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저 새벽 2시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출근하시죠. 다음 주부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쇼핑몰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출근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첫 출근 날 저는 이곳이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경 씨, 인형 스몰 사이즈로 15개 필요해요? 네, 저 닭피 1리터만 갖다 주세요. 네. 인형? 피? 자세히 보니까 한쪽 테이블에는 집 인형뿐만 아니라 여러 뭉치의 머리카락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머리카락. 알고 보니 이곳은 영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조대행까지 의뢰받는 곳이었어요. 회사에 소속된 무당이 가격대에 맞는 방법으로 대신 저주를 걸어주는 거였죠. 쇼핑몰이 있구나. 충격적인 건 초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유료 회원이 1000명이 넘고 장사가 되네, 장사가 돼.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신을 안 믿는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윤지 씨는 이런 거 믿어요?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여기 직원들도 다 안 믿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마음 푸는 거죠 뭐. 일종의 무속 테라피? 따라와요. 창고 위치 알려줄게요. 네. 어쨌든 전 그냥 알바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되지. 말이네. 맞아. 복도로 나온 그때 창고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긴 신경 쓰지 마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문의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달고 저주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직원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죠. 딱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주의 대상한테. 바람 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 혀를 뽑아 죽이고 싶어요. 그치.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진 새끼들, 차에 치여서 다시는 못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증오, 원망이 이 게시판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이걸 보는 게 힘들겠다. 그러네. 일주일 뒤, 그날은 일이 조금 밀려서 늦게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달고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네. 며칠 전부터 게시판에 계속 똑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개월 전에 저주대행을 의뢰했던 한 3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일을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를 질투하다가 저주를 의뢰했더라고요. 아, 질투로.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저주를 건 직장 동료는 거의 반쯤 미쳐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깨면 머리가 길고 삐쩍 마른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여자가 돌아보면 얼굴엔 상처가 가득한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 여자가 저를 죽일 것만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있나 봐. 그 소리는 귀빈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열지 마.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보고 있지? 내가 쓴 글 본 거지? 그런데 왜 안 도와줘? 살려달라고 했잖아! 뭐야? 네, 그 의뢰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의뢰를 받아 저주를 대행했던 회사 소속 무당분도 나온다고 했죠. 소송 부당이 있어 또. 수경 씨, 오셨어요? 뭐야?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 무당한테 면접 본 거였어? 경영자고야 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보였대요? 그게 2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잘못된 거예요? 지긋지긋한 귀신 좀 제발 떼주세요. 전에 줬던 물건 어디에 뒀어요? 그게 집 근처 화단이요. 자기 무덤을 봤어. 그거
당장 가지고 와요. 다음 날 의뢰인이 가져온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작은 단지였습니다. 엿들은 바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 귀신을 저 단지에 봉인해서 의뢰인의 직장 동료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사람한테 귀신을 붙인 거죠. 어머. 그 귀신 젊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인 악귀라고 했습니다. 아유, 야. 저주가 끝나면 무당이 지시한 방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그냥 집 근처 화단에 묻어버린 게 화근이라고 했어요. 아유, 자기가 잘못했네. 결국 저주를 푸는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굿 당일 수경 언니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아, 귀빈실에 굿할 때 쓸 단지가 있어요. 그거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빈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새빨갛고 작은 덩어리들이 선반 가득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그건 의뢰인이 가져왔던 악기가 봉인돼 있다는 그 단지랑 똑같은 것들이었어요. 뭐하고 있나 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했던 단지를 챙겨 얼른 나가려고 했죠. 서둘러 쓱 꺼내는 그 순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못 열게. 대충 피를 닦고 단지를 챙겨서 얼른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판을 실제로 봤어요. 무당을 돕는 분이 제가 참겨온 단지를 가져가서 제사상 앞에 놓더라고요. 그때 무당이 뚝 멈춰서고는 손을 쓱 들더니 그 무당의 손가락이 저한테서 멈춘 거예요. 터가 아주 좋구나. 그리고 무당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직원도 굿이 잘 끝났다며 고생했으니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뭐야? 찝찝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뒤척에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마른 어깨. 의뢰인이 말했던 귀신이랑 똑같잖아. 이쪽으로 옮겼네. 일로 옮겼어. 그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일로 보냈나 봐.
웃으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굿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경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회사에 소속된 무당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비방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방을 받으며 회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 무당 진짜 용하긴 한가 봐. 새로 들어온 알바 있다고 했잖아. 걔도 귀신 붙었어. 아, 알바? 뭐 액마기로 뽑은 거잖아. 액마기로 뽑은 거잖아. 무슨 소리지? 알바를 액마기로 뽑는다고? 저주 역살나면 귀신 대신 붙으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간 거야. 저는 홀린 듯 닥치는 대로 뒤져보기 시작했고 빨간 글씨로 생년월일과 생시, 이름이 적힌 노란 종이들.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액마기가 된 알바생들의 것이라는 걸요. 미쳤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에 우겨넣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그곳을 몰래 벗어났어요. 찝찝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 이력서와 종이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한 번 귀신을 본 이후로는 계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도 보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 터가 아주 좋구나.